11월 7일 화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급등, 오늘은 또 큰 폭의 하락.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우리 증시인데 그래서 수요일장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주변국 상황 어땠는지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텐데요. 오늘 그래도 후반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네요. 주변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한중일, 중국이 그나마 강보합권 정도고요. 일본하고 우리 증시는 다소 밀리는 흐름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먼저 마감했으니까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32,000엔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34% 하락해서요. 32,271엔 그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000엔 초반까지 뒷걸음질 쳤는데 그동안 워낙에 이 반등 탄력이 좋아가지고 일본 증시는 밀려도 크게 티는 안 납니다. 1%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예상치를 다소 좀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증시 자체적으로는 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현재 상해종합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상해종합 3,0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현재는 아주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입니다. 심천 쪽으로도 강보합권 정도고요. 0.05% 오르는 거니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선에 턱걸이하는 모습, 만선 겨우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1076선, 심천 쪽 이렇게 기록되면서 현재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에 대체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환시도 이번 주 초반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20원 넘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1,300원 선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1,300원 선을 상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어제의 하락분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10원 60전 상승하며 1,307원 90전의 환율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예상보다 너무나 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 이 유효기간이 하루였던 걸까요? 오늘 하루 만에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닷새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2.33% 꽤 뺐습니다. 포인트로 봤을 때도 58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종가는 2,443.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움직임 보시면 일단은 시작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었죠. 12시 구간에 2,418포인트로 저점을 만들게 됐고요. 오후장에 들어서는 그래도 낙폭을 꾸준히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2,44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또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형국이었지요. 개인이 4,500억 원 이상 순매수. 그런데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은 거의 4,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 보시면요. 역시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 속한 업종들입니다. 철강금속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속해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7% 가까이 급락이었고요. 화학업 쪽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3.25% 약세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에는 역시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속해 있는데 이쪽도 2.6%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유통과 제조가 2.5% 안팎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거의 모조리 하락 마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반도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그래도 낙폭을 완전히 다 줄였습니다. 결국은 보합으로 장을 마치게 된대요. 79,9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가 역시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낙폭이 더 확실히 나왔습니다. 종가 보시면 1.95% 내려가는 모습. 그래도 SK하이닉스의 13만 원대 지켜줬습니다. 13만 400원이 오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문제 2차 전지. 변동성이 좀 황당할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죠. 눈부신 상승 하루 만에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면 LG엔솔과 포스코홀딩스 이 두 종목이 어제 20%가량 크게 올려줬죠.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10%가량씩 내려갔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10.23% 내리면서 44만 3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포스코홀딩스 11% 급락입니다. 46만 4,500원의 장을 마쳤죠.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는 어제는 덜 올랐는데 이 빠질 때는 큰 차이가 좀 없어서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LG화학은 5.5% 내렸습니다. 49만 2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삼성 SDI가 특히 좀 많이 빠졌죠. 상당히 오를 때 소외됐는데 내릴 때 더 많이 좀 내리는 모습입니다. 7.91% 약세로 46만 6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어제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이죠. 오늘은 10% 정도 내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오른 건 맞지만 하루 만에 급격하게 좀 내려가다 보니까 역시 아쉬움은 좀 남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1% 역시 내려가는 모습. 포스코홀딩스와 비슷한 하락률이죠. 31만 1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다 내려가는 모습이긴 했지만 특징적인 게 바로 은행주들이었죠. 은행주들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잇따르는 모습. 그렇게 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이쪽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6% 넘게 급락세로 5만 2,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요란한 시작이죠. 어제 오늘 극심한 변동성의 중심에 바로 2차전지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속출에 두 자릿수대로 솟구친 대표 종목들이 오늘 하루 만에 크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역시 소재 종목들 위주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가장 강한 종목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14% 넘게 급락이고요. 14만 6,400원의 장을 마쳤죠. 포스코 그룹주들 다 떨어졌는데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10% 넘게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모 화학과 신소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급락이었고 SK 쪽 이노베이션과 아이 테크놀로지가 나란히 7%대 약세 마감됐죠. 그리고 금양 같은 종목도 오늘 장중 저점 대비에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7%대 하지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이쪽은 장비와 소재 종목들 다 섞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좀 떨어졌죠. 먼저 장비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윤성 FNC 그리고 DENT 같은 종목이 9% 안팎의 하락으로 장 마쳤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리튬포 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9% 안팎의 약세입니다. 그리고 WCP 첨보 같은 대표 종목들도 7%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장 강했던 종목군도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쪽이었죠. 이 호주성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에 이 화장품 수출 시에 국내 할랄 인증을 통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강했던 종목들 종가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5% 넘게 강세 마감이 됐죠. 후반에 더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역시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더 큰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5% 가까이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상승 탄력이 확실히 더 세죠. 코스메카 코리아 15%대 급등입니다. 38,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인구루드랩과 클리오도 10% 안팎의 강세 흐름, 이렇게 뚜렷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1.8% 약세입니다. 포인트로 15포인트 내려갔고요. 오늘 장의 종가는 824.3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와 역시 거의 똑같죠. 약간 다른 건 장 초반입니다. 상승권으로 돌리면서 장 초반에 847포인트까지 고점을 찍어줬습니다만 결국 그 지점을 뒤로 쭉 밀리면서 12시 구간까지 805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역시 오후장에는 낙폭을 꾸준히 좀 줄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82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아주는 흐름이었죠.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개인이 4,6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2,400억 원 그리고 2,200억 원 각각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역시 2차전지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죠. 어제 나란히 상한가를 썼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만큼은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에코프로는 그래도 상승권을 지켜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은 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85% 내려갔죠. 28만 4,500원의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는 3.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두 종목 모두 다 아래 위로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장중에 굉장히 또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포스코 DX가 5.8% 내리면서 6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가 오늘 좀 유독 많이 빠졌죠. 다름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됐는데 이쪽에서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리포트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6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장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확실히 더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5% 넘게 내려가면서 16만 6,1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HPSP죠. 요 근래 상당히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3.65% 약세였습니다. 종가는 37,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와 루닛이 장중에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클래시스는 0.5% 소폭이지만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주들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제품인 GH200이 영국 슈퍼컴퓨터에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GH200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서 이를 선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죠. 일단 오늘 같이 하락이 뚜렷한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썼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HBM 관련주들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HBM 대장주죠.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7% 넘게 올렸습니다. 62,6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도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6% 넘게 올리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가운데서는 STI와 그리고 DIT, TFE 모두 다 HBM 관련주들이죠. 전부 52주 신고가 장중에 경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강했던 종목들 몇 가지만 더 보시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제우스, 에로티 베큐움까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오늘같이 강한 종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좀 볼 텐데요. 몇 가지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빈대죠.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빈대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약주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제약인데 이 종목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2,1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동성제약 10%대 강세,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종목도 7.9% 크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질병관리청이 오늘 국내 주로 출벌하는 빈대가 그간 빈대 방면에 사용한 피레스테로이드계 살충제 저항성을 보여서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그게 바로 니코틴계 신경자극성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이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제품인 모스피라를 보유한 경록을 비롯해서 조비, 인바이오 같이 이렇게 농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죠.
경농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작을 마쳤고요. 조비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8%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바이오도 결국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 5,100원에 작 마쳤고요. 우진비해지 20%, 성보화학도 마찬가지로 20%를 급등세로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인데요. 중국에서 가을 유행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이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쭉 보이는 모습이죠. 오늘 대표 종목인 국제약품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앞서 살펴드렸던 동성제약이 있죠. 이 종목은 여기도 폐렴 관련주로 함께 엮인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국제약품 오늘 윗골이 꽤 길게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10% 가까이 올리면서 작을 마치게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화제였던 비만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이 펩트론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시죠. 펩트론도 역시 윗골이 꽤 길게 달았습니다만 10% 넘게 올렸습니다. 3950원에서 작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